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장중에 등락을 오간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발언했던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들부터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deral Reserve remains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The economy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2 years.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cooled from their formerly overheated state and remain solid. Inflation has moved much closer to our 2% longer-run goal, though it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the labor market, conditions remain solid and appear to have stabilized. Payroll job gains averaged 189,000 per month over the past 4 months. Following earlier increases, the unemployment rate has been steady now since the middle of last year, and at 4% in January remains low. With our policy stance now significantly less restrictive than it had been, and the economy remaining strong, we do not need to be in a hurry to adjust our policy stance. We know that reducing policy restraint too fast or too much could hinder progress on inflation. At the same time, reducing policy restraint too slowly or too little could unduly weaken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If the economy remains strong and inflation does not continue to move sustainably toward 2%, we can maintain policy restraint for longer. If the labor market were to weaken unexpectedly or inflation were to fall more quickly than anticipated, we can ease policy accordingly. We are attentive to the risks on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and policy is well positioned to deal with the risks and uncertainties that we face.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훨씬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9일 FOMC 후 기자회견 때 밝힌 정책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위협이 상승하며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연준 관계자의 발언이 추가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베셈의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동안 당분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일단 해당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금리 결정에는 투표권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권한을 받게 되는 만큼 해당 의원의 발언 또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처럼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 결정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강화했습니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따르면 일단 연준이 오는 5월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에서 4.5%로 동결할 확률을 전날 72%에서 이날 오후 79%까지 상향 방향을 했고요. 일단 연준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 이어서 하원 청문회까지 출범을 하게 됩니다. 해당 자리에선 또 어떤 발언들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산업 간의 희비가 확실하게 나뉘었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주들은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자동차 관련 주들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급락하는 흐름이 간밤 포착이 됐는데 먼저 반도체 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AI 반도체 육성 정책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 인텔의 주가가 상승을 했죠. 마켓워치에 따르면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와 생산 지원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첨단 AI 시스템과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 반도체 공급망을 국내로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현재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90% 이상은 대만 TSMC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인텔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벤스 대통령은 AI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함께 시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AI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이라면서 AI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 기조와 차별화되는 정책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 정책을 놓고 산업이 겪을 타격에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의 짐 팔리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자동차 업계에 전례 없는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의 말을 내놨는데요. 팔리 CEO는 자동차 산업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혼란이다라는 비판의 말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장기적으로 볼 때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의 말을 내놨는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도 큰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애플 쪽에도 전해진 추가적인 소식이 있죠. 중국의 시장을 겨냥해서 알리바바와 함께 협력해 AI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일단 AI와 관련해서 애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놓여 있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 안에서 알리바바와 함께 AI를 본격적으로 전략하기 위한 조치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 애플은 미중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현지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들에게 중국 기업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해당 조치로 인해서 애플은 처음에는 바이두와 함께 AI 모델 개발을 진행을 했지만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협력을 중단한 바 있었고요. 그 외에도 애플은 텐센트나 바이트댄스, 또 딥시크의 AI 모델들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큰 화제를 이끌었던 딥시크 같은 경우 애플과 같은 대형 고객사를 지원할 전문성이 아직까지는 부족했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기도 했고요. 일단 애플은 최종적으로 알리바바와 함께 공동 개발한 중국향 AI 기능에 대해서 중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신청한 상황인데 다만 최근 애플의 팀 쿡 CEO 같은 경우는 딥시크를 놓고는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칭찬의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가 조사한 결과 오는 28년까지 $250 이상 스마트폰의 90%는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의 내용도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최근 부진했던 애플 주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한때 AI에서 뒤처진다라는 우려의 대상이었던 애플이 AI 하드웨어에 거의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딥시크 충격 이후에 돋보인다라는 분석의 보고서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올해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에 미달하고 또 시장의 딥시크 같은 혁신으로 혼란스러워질 경우 엔비디아 등 매그니피센트 7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고갈되면서 혼란을 겪게 되겠지만 반면 애플은 되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또 골드만삭스도 전날까지 이 엔비디아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매출 서프라이즈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를 수익화할 잠재력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에 있다라고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어려웠던 중국 시장 다시 한번 재돌파에 나설 수 있을지 또한 이런 부분이 애플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시장 상황 지켜보시죠. 그런 가운데 간밤 테슬라는 다시 한번 큰 폭의 낙폭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크게 키웠습니다. 간밤 6% 넘게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328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닷새째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테슬라 주가에 부담이 됐던 첫 번째 이슈로는 오픈 AI의 이슈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오픈 AI의 지배 지분을 원화 기준으로는 141조 원에 인수하겠다라는 제안을 간밤 내놓으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이후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는 머스크 테슬라 CEO의 오픈 AI 인수 제안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자 머스크 CEO는 올트먼 게시물에 사기꾼이라는 답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업 리더들 간의 작은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미 금융 매체인 배런스 같은 경우는 머스크의 오픈 AI 인수 제안이 투자자들에게 과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제한을 언급했던 22년 4월 이후 같은 해 10월 하순까지 이 트위터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테슬라 주가가 33% 하락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 중인 테슬라 주식을 일부 매도했던 것처럼 만약 오픈 AI 인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슈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 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테슬라 주가에는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겠죠. 테슬라의 지난달 전기차 판매량이 중국과 유럽에서 모두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더해서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되어가는 분위기가 이 관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했고요. 이에 따라서 마켓워치는 테슬라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공포스러운 일론 머스크의 D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D는 주의 분산을 의미하는 디스트랙션의 머리 글자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간밤 테슬라 주가에 큰 부담이 됐었던 건 경쟁사인 비아디가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하겠다라고 한 발표죠. 고급 스마트 주행 기능을 비아디 차량의 기본 사양으로 탑재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해왔는데 그동안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비아디가 이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테슬라는 확실하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로 올라선 바 있죠. 분기별로 판매량 추이를 놓고 보더라도 파란색 라인으로 확인되는 비아디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연초 대비, 고점 대비는 무려 30% 넘게 주가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에게 우호적인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도 면밀하게 살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채 가격 정체가 이어지고 있죠. 95,000달러 부근에서 나름의 지지를 해주려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하나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화 거래소에 예치돼 있는 비트코인의 보유량인데요.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거래소 안에 보유돼 있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공급 쇼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려는 수요는 많고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적다라는 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적인 급등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크립토퀀트의 리서치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잘 점검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략들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